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있지요. 유정 나오지요. 자, 유정은 우리 토요일 날 수업했는데요.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포괄 유정은 뭐라 했어요? 제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했죠. 자,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해요. 자, 그런데 특정 유정은요.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어떻게 합니까?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요. 특정 유형의 목적 번호사는 미등기지요. 유언 집행자가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유종을 이전 등기한다. 맞죠? 1번 맞고. 2번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요, 사실요, 11번 나머지 몰라도요, 2번은 이게 확실히 보여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잖아. 뭐 지목 바뀐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잖아. 단독 신청이 여기는 뭐 되어있어요? 공동 신청되어 있죠. 틀렸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고 표제부는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자, 그 다음에 3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구분 정부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요거는요, 우리 민사특별법에 나오는데요. 우리 구분 건물이 되게 한 요건이 있죠. 구분 건물이 되게 한 요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조상 독립성과, 자, 무슨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과 또 이용상 독립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겠죠.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기억납니까? 자, 무슨 독립성과?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가 구분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가 건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가 건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에 가면은요, 동대문 패션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동대문 패션몰 보면요, 동대문 패션몰 보면 이 여기에 보석 가게가 있어요. 보석 가게가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백일로 있죠. 루비하고 여기는 사파이어만 전문으로 파는 데고, 백이호는 뭡니까? 다이아몬드만 전문으로 파는 데고. 자, 내가 특히 이 보석을 좋아합니다. 자, 스펙 3호 골드. 자, 금을 파는 데예요. 자, 좋아하죠? 좋습니다. 그 내 친구가 옛날에 돌잔치를 해가요. 그 금을 한 120개 가지고 있었어요. 돌반지. 왜 그러냐면은 그때 걔가 결혼 늦게 했는데 그때 금값이 한 20몇 년 전 이야기지. 금값이 한 돈에 46,000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6,000원 하면 10만 원 부주해요. 46,000원 금사주기 나요. 금사주기 않지? 요새는 금사줘요. 그건 돈 10만 원 찔러줘요. 돈 10만 원 찔러주잖아.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은 금이 많아요. 뭐 그래 있고 뭐 마누라가 또 금사문을 좋아해가 있잖아요. 그걸 그때 그 당시에 흐를 때 많이 써놨어요. 우리 집은요,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애국자예요. 정말이요. 왜 애국자냐? IMF 때 뭡니까? 대구백화점 앞에서 금보기 행사했잖아. 집은요,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뭡니까? 이거 금일 장롱 속에 묻혀둘 수 없다 해가 있잖아요. 금을 싸그리 다 가져와가 어떻게 됩니까? 현금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도 한 푼이라도 어떻게 돼요? 보태서 뭐 딴 거 해줄 수는 없고, 금을 팔아서 뭐 해주자 해가, 지금 집에 있는 금은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금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우리 어머니 애국자예요, 애국자 아니에요? 애국자죠?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이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봐요.
101호, 102호, 103호 벽과 벽으로 차단됐죠. 자, 무슨 독립성이 있어요? 구조상 독립성은 있죠. 독립성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01호 구조상 독립성은 참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왜 미흡하냐 볼게요. 여기에 보면 101호, 102호, 103호가 확 트여져 있잖아요. 확 트여져 있잖아. 그래서 무슨 독립성은 미흡해요? 구조상 독립성은 미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소비자들이 여기로 와서 있지요. 이렇게 출입하고, 이렇게 못 가죠.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래 보지요. 또 이렇게 보지요. 무슨 독립성이 있어요? 이용상 독립성은 있죠. 독립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상 독립성이 미흡하다 하더라도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상가 건물입니다. 요건이 어떻게 돼요? 요건이. 여러분, 우리 밑에 배웠죠? 첫 번째, 판매 및 운수 시설이고, 자, 판매 및 무슨 시설이고? 운수 시설이고, 바닥 면적이 합계가요, 1,000제곱미터,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또 여기에 뭡니까? 세 번째, 경관 표지를 부착해야 되죠. 경관 표지. 여기에 뭡니까? 뭐, 루비 가게, 사파이어 가게, 경관 표지 부착하고 등등 몇 가지 요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뭡니까? 구조상 건물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도 이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슨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3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진정 명예복. 내가 몇 차례 강조했지요. 원인은 뭐예요? 진정 명예복이고,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요. 안 하고. 원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5번 있죠. 말소 회복 등기 있죠. 말소 회복 등기는 뭡니까? 불법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했는 것은 말소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뭡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요.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 문제가 이래 보면은요, 11번 것이 뭡니까? 이게 그 한 지문 속에 한 단원을 넣어서요, 전체 다를 넣었어요. 전체 다를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봅시다. 자, 12번 문제. 자,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 자, 요 12번 문제를 풀려면은요, 몇 페이지에 보느냐 하면, 요약집 16페이지 봐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고, 옆 페이지 16페이지 보고 17페이지 그 2번에 뭡니까? 회색 글씨 밑에 2번에 무슨 등기 나와 있어요? 직권 등기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자, 이걸 이제 촉탁하고 섞어놨는데, 이걸 다를 뭐 내가 못 외운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우리 촉탁 등기는 내가 뭐를 요락했어요?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기억나요? 다시 관공서, 국가, 법원, 또 뭐라고?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직권으로 하여하는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입니다. 자, 1번.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을 해야 되죠. 미등기가 가압류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하죠.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이 틀렸죠. 자, 2번은 여러분 매각 딱 나오지요. 매각 딱 나오면 어디가 연상돼요? 법원이 연상되잖아. 그럼 법원이 연상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촉탁 등기입니다. 자, 아까 했잖아.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지요.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은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지요.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3번 직권말소고. 자, 4번 있죠. 수용 있죠. 자, 수용은 이거 기억나요? 수용은 원칙이 뭐라 했어요? 원칙이 이렇게 요약했지요.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자,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죠.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원칙이 뭐라 해서요?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자, 그런데 요거 기억나요?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요거 요렇겠죠.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또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또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아버지 사망일이요. 비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입니다. 수용일 전일 때와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예요. 자, 이런 것은 직권말소 한다 해서요, 안 한다 해서요? 안 한다 했지. 자, 여기 우리 수용 파트 있죠. 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수용 파트에 여러분 47페이지 4번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47페이지 몇 번? 4번에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4번 읽어볼게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하지요. 그러면 수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지요. 직권 말소고. 자, 5번 한번 봐요. 5번 등기간에 착오했지요. 자, 등기간에 뭐 했다? 착오했죠. 그럼 등기간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고쳤죠. 무슨 경쟁등기? 직권 경쟁등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자, 13번 문제. 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입니다. 자, 우리 유정이 있지요. 유정은 두 개로 나온다 했죠. 거기에 포괄 유정이 있고 특정 유정이 있죠. 자, 포괄 유정, 특정 유정인데 있는데 포괄 유정은 언제 취득합니까? 수정자가 언제 취득해요? 언제 취득하느냐? 유정자 사망 시입니다. 요거 유정 파트 가서 찾아보면 돼요. 유정 파트 가서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해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유정으로 인한 무슨 등기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하지요. 자, 필요하고. 그다음 특정 유정은 수용자가 언제 취득합니까? 언제 취득하느냐?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자,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됐을 때? 소유권 뭐라고?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기억나요? 요것도 해놔요. 이 둘이 공통점이 있다 했죠. 요 등기할 때는 둘 다 했지요. 상속 등기 거친다 했어요? 안 거친다 했어요? 안 거친다 했지. 그리고 둘 다 유언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한다 했지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1번은 뭡니까?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하지요. 등기 없어도 취득하지요. 2번 피담보 채권 소멸. 우리가 저 돈을 갚으면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요. 3번 신축건물 소유권 취득. 준공개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하지요. 그 다음 혼동은 뭡니까? 혼동도 기억해요.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되지요. 자, 소유권과 무슨 물건이?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자가 여러분의 집을 사버렸죠. 그러면 전세권자인 동시에 전세권 설정자가 버리죠. 전세권자가 집주인 집을 사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뭡니까? 전세권은 무슨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사버렸을 때 이미 전세권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이다? 특정 유정이죠. 다른 건 등기 없어도 다 취득하잖아요. 근데 특정 유정은, 자 봐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해요? 유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됐을 때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해서 취득하지요. 그럼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아마 틀리면 안 돼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선생님, 저는 쉬운 거는 잘 틀리고요. 어려운 거는 잘 맞다 해요. 그 말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자, 볼게요. 14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여러분, 토지 일부의 저당권 안 됩니다. 분필하기 전까지 저당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봐요. 토지 일부의 지역권 되지요. 성역지. 또 토지 일부의 지상권, 전세권 되지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 되지요. 다 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전자 신청을 할 때 법인 등기부 정보, 부동산 등기부 정보의 경우에는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되어 있죠. 요거 맞는 지문인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약집에 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시간은 바빠가. 자, 어디에 있느냐면 요약집에. 자, 65페이지 봐요. 65페이지 보면, 자, 요약집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찾았어요? 자, 여러분, 문제만 이거 풀이해 줄까요? 요약집에 같이 건드려 줄까요? 같이 건드려 주기 낫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막상 혼자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게. 자, 봅시다. 5번 한번 봐요. 필수 정보에 적용 나오죠. 자, 찾았어요? 자, 보면,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 등기 전자 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 작성한다. 이거 맞죠? 자, 근데 2번 한번 봐요. 첨부 정보에 생략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 첨부해야 할 정보 중 법인 등기부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만 하고 첨부는 생략한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전자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가 이미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하고요. 이런 걸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냥 표시만 딱 해놓으면요. 자기들이 알아서 찾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냥 표시만 하고 뭐는 생략한다? 첨부는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거 의미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게요. 3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 거래계약 신고 정보, 취득세 정보 등은 행정정보센터에 연계 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요, 대장 정보가, 대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대장을 떼서 뭡니까? 등기소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구청하고 등기소가 컴퓨터망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연계 안 되어 있어요?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뭡니까? 토지대장 정보를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대장을 첨부하고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2번은 부동산 등기부 이런 것은 뭡니까? 뭐만 하고? 표시만 하고 뭐는 생략한다? 첨부는 생략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됐고 다시 문제 되돌아볼게요. 자, 1번 맞고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이 틀렸죠. 자, 우리가 이 전자 신청할 때 요거 기억납니까?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요 전자증명의 이용 등록을 하면요. 이용 등록을 하면 뭐한 것을 봐요?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근데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전자증명 이용 등록하면 사용 등록 한 것으로 보니까 자, 법인은 뭐나 할 수 있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 등록은 된다 안 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다. 두 가지 있죠. 우리 책에 있는 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하고요. 종중, 문중 이런 거지요. 그리고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자, 법무사, 변호사 아닌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나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은 뭐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법무사가 변호사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 진술하다. 방금 했죠? 틀렸고 할 수 없다. 맞고요. 맞고 전자신청할 때는 먼저 사용등록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답이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아니고 2번이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직권이나 촉탁에 의한 말소가 아닌 것은입니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죠. 근데 우리가 말소해본 공동인데 여기 봐요. 등기간의 잘못에 의해서 말소됐죠. 그러면 자, 직권으로 부적법 말소됐잖아. 그럼 회복도 뭐로 해야 돼요?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등기관에 직권으로 말소되면 회복도 뭐로 한다? 직권으로 합니다. 됐어요? 됐고, 두 번째. 공매 딱 나오죠. 이거 볼 필요 없죠. 공매 누가 연상돼요?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 다 되잖아요. 그 말소도 무슨 말소다? 촉탁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촉탁 말소예요.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지요.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지요. 자, 무슨 말소? 직권말소. 원칙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그렇게 1번은 직권, 2번은 촉탁, 3번은 직권, 4번 한번 볼게요.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말소.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간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됐어요. 됐고 1번 A가 전세권 등기하고요.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인데 여러분 그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1에 1 전세권 부 무슨 등기예요? 저당권 등기하죠. 자, B가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3천이 됩니다. 되고.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요? 갑하고 A가 전세권을 뭐 하려고 해요?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걸 말소하려고 해요. 그럼 말소하면 여러분 B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쁠 때는 B가 무슨 관계인데요? 이해관계 되지요. 그러면 이 말소할 때 뭡니까? 이 B의 승낙을 받으면요. 승낙서를 받으면 여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입니다.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승낙을 받으면 주가 말소되면 부는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자, 주가 말소되면 부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16번에 5번 있죠. 5번은 좀 어렵습니다. 5번 어려운데 여기 답인데, 자, 여기 어디에 있느냐면 환매특약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자, 16번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 여러분, 자, 49페이지. 2번에 1번 환매권 행사되어 있죠. 49페이지 제일 밑에 2번에 1번 환매권은 뭐라고? 행사되어 있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7번입니다. 7번. 7번 한번 봅시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번 한번 봐봐, 7번. 1번. 간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것을. 자, 2번. 채권자 앞으로 등기줬어요. 등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입니다. 자, 등기 원인은 뭐라고? 환매, 특약부 매매고, 그 다음에 2의 1 환매, 특약 등기해요. 특약 등기하고, 뭐, 환매권자가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고, 등기 원인은 특약이겠죠. 특약이고, 자, 특약이고, 여기에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기한 적죠. 자,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기한 적어요. 자, 해놓고요. 환매기한 3년입니다. 자, 3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겠죠. 도로 사와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요것도 기억해요. 환매권을 행사하잖아. 행사할 때는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전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로 해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내가 이분한테 집을 샀지요. 이전한다 해요? 말소한다 해요? 이전한다 하잖아. 환매도 결국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니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입니다. 자, 행사하면 간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되고, 그러면 자, 3번 한번 볼게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러면 요 환매 특약 등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지금 뭐를 묻느냐 한번 봐요. 뭘 묻느냐 봐요. 자, 제가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 해놨는데요. 의뢰 채권자가요. 여기에다가 3번 A가 가압류를 하고 4번 B가 가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을구예요. C가 전세권 등기했어요. 자, 여기에 뭐 9월 10일, 여기 10월 10일, 여기 11월 10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 건물을 넘겨줄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없었는데, 근데 의뢰 채권자가 이런 걸 막 하고 의뢰 또 전세권 해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갑이 도로 사올 때예요. 자, 5번 이렇게 도로 사오지요. 이렇게 도로 사올 때는 뭡니까? 이걸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뭐를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환매 등기된 것을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는 뭡니까? 갑하고 가압류 채권자, 갑하고 가처분 채권자, 갑하고 전세권자가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특약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권리의 말소는 무슨 신청 말소다? 갑하고 가압류 채권자, 갑하고 가처분 채권자, 갑하고 전세권자가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신청 말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권리취득은 도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취득은 이전 등기를 한다 했어요? 말소 등기를 한다 했어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적어놔요. 권리취득은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하는 경우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끝난 제3자의 즉 말소 등기죠.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하는 경우에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지요. 제 말 이해돼요?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하면 직권 말소고 그 이후에 이런 등기들은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5번이죠. 5번. 1번 직권, 2번 촉탁, 3번 직권, 4번 직권, 5번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말소예요. 자, 5번은 무슨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수업에 한 내용인데 막상 이걸요 혼자서 풀려고 하면 이거 좀 어렵죠? 곳곳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볼게요. 17번 문제. 10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등기 권리자가 키포인트예요. 자, 정관 규약. 자, 우리 주소증명 정보 같은 건 정관 규약 넣어줘야 되잖아. 권리자 맞습니다. 자, 대표자 권리자 증명서 맞고요. 다 맞는데요. 주민등록부하고 부동산 등기원도 다 권리자 넣는다 했죠. 근데 인감증명서는 누구 걸 넣어요? 인감증명서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이에요? 등기 의무자에 뭘 넣어줘야 돼요? 인감증명을 넣어줘야 되죠. 자,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할 때요.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에요? 매수인의 인감증명이에요? 매도인. 그럼 여기는 권리자, 제목이 권리자 됐잖아. 권리자는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권리자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자, 요런 것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막상 이런 것도 문제 풀어보면 어려워요. 17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 다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판결에 한 등기는 성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성소한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자, 무슨 자가 등기 신청 못한다?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행 판결 중에서요. 공유를 불허할 판결 있죠.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을 불허할 판결은 원고, 피고, 불문하고 그러니까 성소, 패소, 불문하고 단독 신청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납니까? 자, 됐고. 지더라도 누구 땅 이렇게 했어요? 자기 땅 이렇게 했잖아, 지더라도. 자, 1번 단독, 2번 단독, 3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나오죠.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소유권 이외가 뭡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 이전 등기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전세권자와 전세권의 양수인이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입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 전세권자와 전세권을 양수받는 사람 있지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공동이고요. 4번 가등기에 말소 나오죠. 자, 4번, 5번 한번 볼게요. 4번, 5번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이것도 수업 시간 했는데 4번, 5번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 40페이지 봐요. 요약집 40페이지. 자, 3번 한번 봐요. 양갈로 3번. 양갈로 3번 보면 가등기는 무슨 신청 원칙이 되어 있어요? 공동의 원칙이죠. 어제 수업했어요. 공동의 원칙인데 여러분 원칙은 공동이죠.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자, 예외가 단독 있죠. 예외가 단독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첫 번째, 계약금 주는 자가요, 가등기 의무자한테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가면 공동안이에요.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자, 뭘 받아서? 승낙서를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승낙서는 써달라고 해도 한글 모른다 하지요. 한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판결은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자, 뭐가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주는 계약서 있죠. 그걸 가지고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을 발부받아 단독 신청으로 뭘 한다? 가등기합니다. 자,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합니다. 자, 요건 주의 좀 해야 되죠.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라 해서요, 단독 신청했어요. 단독 신청했지. 자, 법원으로부터 뭘 발받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발받아 뭐 신청한다? 단독 가등기 신청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봐요. 거기에 보면 자, 5번 한번 봐봐요. 5번.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할 때 가등기권자만으로 가등기 신청할 때 돼 있죠. 단독 신청 맞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42페이지 9번 한번 봐요. 42페이지 9번. 42페이지 9번입니다. 42페이지 9번. 자, 찾았어요? 가등기 말소 나오지요. 42페이지 9번에 뭐 나온다? 가등기 말소 나오지요. 여러분, 가등기 말소 있죠.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입니다. 자,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에요. 원칙이 공동인데요. 자, 봅시다.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가지 있죠, 그게. 첫 번째는 뭐 되세요?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 신청할 때 돼 있죠. 가등기 명의인이 뭐라고? 스스로 말소 신청할 때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자, 등기상 무슨 관계인이?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봅시다. 자, 4번 한번 봐요. 4번.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 됐고. 그럼 답이 몇 번 틀렸어요? 3번, 3번. 자, 19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법인 아닌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자, 우리가요, 여러분이 종중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권리자 의무자 돼요? 대표자예요, 종중이에요? 종중입니다, 종중. 대표자는 뭐만 올라간다 했어요? 이름만 올라간다 했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법인 아닌 사단자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종중 대표자예요, 종중이에요? 종중입니다. 종중입니다. 대표자는 뭐만 올라간다? 이름만 올라간다 했지요. 자,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다 배운 겁니다. 누가 자꾸 묻더라, 이거. 선생님이 우리는 이거 내 기억이 없다 해요. 기억이 없다 하는데, 기억이 없는데 책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로 보냐 하면은 19페이지 봐요. 19페이지 5번 한번 봐요. 19페이지 5번. 자, 읽어볼게. 19페이지 5번 읽어봐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등기는 총리로 등기하지 않고, 자, 줄 거요. 권리능력 없는 뭐라고?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한다 했죠. 권리능력 없는 뭐라고? 사단재단 명의입니다.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할 상황을 보고 있다 돼 있죠. 그럼 요거는 대표자 관리인은 등기가요, 이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 올라가는 겁니다. 뭐만 올라가는 것이다? 이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9번에 답이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고. 자, 그다음 19번에 2번 볼게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수한 자가 등기할 때 맞죠? 패소한 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또 여러분 기억납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그럼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죠. 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또 요것도 기억하지요. 무슨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가집행이라는 것은요 확정 판결에 대한 거예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거예요? 확정 판결에 대한 가집행이라는 것은 미확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됐고 19번에 1번 틀렸고 2번 맞고요. 3번 상속 단독이죠. 4번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대리인이 등기를 출석하여 신청한다. 맞죠? 근데 이 원칙은 출석 신청인데요. 두 가지에 좀 주의해야 되죠. 관공서에 촉탁 등기는 출석주의가 면제되죠. 또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청이 있지요. 전자신청은 컴퓨터를 한잔 하니까 이 두 개는 출석주의가 적용된다, 면제된다? 면제되지요. 자, 관공서의 촉탁 등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 신청은 출석주의가 적용이 된다, 면제된다? 면제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됐고. 자, 4번 맞고요. 원칙이고. 5번 전자신청이 출석주의 면제된다. 맞죠? 맞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1번입니다. 오히려 지금 요거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요. 우리 이제 5회는 등기법 기출 문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5회 하는 기출 문제는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을 총 분석해놨는데 어려운 것도 막 그 기출 문제 들어가 있잖아요. 골치 아픈 거. 그런 거는요. 사실 객관식 칠 때 미리 시험 문제 딱 받아봐도요. 거의 틀립니다. 거의 틀리니까 우리가 너무 난해한 거 있잖아. 너무 난해한 거. 이런 것은 등기법 할 때 좀 제껴도 됩니다. 알겠죠? 난해한 거 공부하다가 다 맞아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난해한 걸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할 동안에 너무 난해한 걸 신경 쓰다가 뭡니까? 중개사법을 하나 더 외우는 게 나아요. 알겠죠? 자, 봅시다.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등기 신청은 법원의 촉탁 공동신청. 틀렸죠? 방금 했잖아, 법원으로부터 뭡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받아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한다 했죠. 방금 했잖아. 자, 법원으로부터 뭘 발받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발받아 단독 신청으로 뭘 한다? 가등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렇게 하시고 1번 틀렸죠? 단독 신청입니다. 2번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는 등기할 수 없다. 방금 했죠?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무슨 판결 했어요? 확정 판결 했잖아. 근데 가집행은 뭡니까? 확정 판결에 대한 거예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거예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거니까 이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 자, 방금 했고 2번 맞고 3번 소송에서 성소한 의무자는 단독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이거 4번도 기억나요? 자, 우리 요약집 19페이지 있지요?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민법상 조합 나오지요? 자, 요건 내가 간단하게 글로 이해할게요.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지. 안 되고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하지요. 그 등기부에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요. 그리고 조합은 일부의 자가 사망하면 상속 등기해요. 잔존 합의자 명의로 변경 등기해요. 잔존 합의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고 그리고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요. 무슨 법조합?
특별법의 조합 있지요. 농협, 수협, 재건축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실제로는 뭡니까? 조합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이지. 실제로는 법인이니까 뭡니까? 재건축조합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 자, 그래서. 자, 4번.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의 명의 등기할 수 없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에 가등기를 하더라도 자, 공동인데 아까 봐요. 뭐를 넣으면? 승낙서를 넣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답이 몇 번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